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개론입니다. 지난 6월에 판매 실적이 전혀 없는 니콜라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한때는 시가총액 최고 36조 원까지 찍었습니다. 지금은 약 2달 정도 지났는데 50% 이상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품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니콜라는 베일이 벗겨지면서 그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 같은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는 상장을 하면서 내년에 전기차 트럭을 생산하고 2023년에는 수소차 트럭을 양산하겠다고 밝혔고, 수소차 트럭은 물류회사로부터 14,000대 예약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전기차 트럭을 생산하겠다는 니콜라가 2023년부터 수소차 트럭을 양산하겠다는 니콜라가 기공식을 했다는 애리조나 콜로지 공장 부지에는 전혀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니콜라의 비즈니스 모델은 수소차 관련 기술도 대량 생산 공장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수소 전기차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대량 생산 능력이 있는 완성차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 투자를 하는 조인벤처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시장 밖에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잘나가는 기업들을 모아서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내고 미국의 물류 서비스 시장을 공략하는 마케팅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콜라의 파트너 기업을 보면 수소차 생태계 구축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이베코, 전기 트럭을 만드는 회사, 독일의 보시, 전기 모터, 배터리, 수소전지 등 주요 부품을 만드는 회사, 노르웨이 넬, 수소 분해 기술을 가진 회사, 스위스 와코, 자동차 제어 관련 기술을 가진 회사, 그리고 우리나라 하나는 태양광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출시한다는 전기차 트럭은 독일의 보시가 부품을 공급하고 이탈리아 이베코라는 회사가 전기차 트럭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니콜라는 수소차 관련 기술도 없고 차를 양산할 공장도 없는데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한 인터뷰에서 곧 수소차 트럭을 양산할 파트너를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소차 트럭을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 현대차와 일본의 도요타, 혼다, 3개 회사 정도입니다. 현대차의 가능성과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차의 중국 트럭 공장은 지금 거의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놀고 있는 공장을 니콜라에 투자를 하고 미국의 거대한 물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현대차는 유럽에 최초로 수소차 트럭을 수출을 해서 시장을 선점했고 스위스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수소차 생태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니콜라에 투자를 한 파트너 회사들도 대부분 유럽에 있고 현대차도 유럽 다음으로는 북미 지역과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 또한 세계 최고의 물류 시장을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니콜라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와 함께 한다면 그동안의 불신감을 없애고 신뢰감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차 트럭 14,000대를 예약 주문 받아 놓은 것도 매력적인 협상 카드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콜라는 일회 충전으로 1920km를 주행할 수 있는 트럭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실제 이런 기술이 있는지 아니면 파트너십을 통해서 3년 안에 기술적인 솔루션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대한 미국의 물류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무역 흑자가 중요합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전체 GDP의 70%를 내수 소비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 무역 적자가 있다는 뉴스가 있어도 내수 소비 시장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흑자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1년 물류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800조이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물류회사들은 물건을 트럭으로 운반을 하고 1년에 중대형 트럭 수요는 약 50만 대라고 합니다. 수소 트럭은 한 대에 약 2억 정도 하기 때문에 이 중에 1%인 5천 대만 팔아도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의 트럭 운전은 동부에서 서부까지, 서부에서 동부까지 며칠 밤을 새워 운전을 해야 하는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제한 정책으로 트럭 운전자가 부족하고 코로나 이후로는 더욱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회사 입장에서는 밤새워 며칠을 운전해도 괜찮고 졸음 운전 사고도 없는 자율주행 트럭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자율주행차는 트럭 시장에서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럭은 물건을 싣고 내리는 집화장에서 집화장까지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자가용은 변수가 많아서 아직 기술 적용이 어렵고 트럭의 자율주행은 지금의 기술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트레버 밀턴은 수소차의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해서 미국 물류 서비스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미국 내 물류 서비스 시장, 친환경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구촌의 국가들, 패러다임이 바뀌는 세계 경제를 선점하고 준비하는 세계적 기업들, 코로나로 돈이 엄청 풀린 유동성이 높은 세계 경제 상황, 이 모든 타이밍을 생각하고 준비한 거라면 니콜라이 트레버 밀턴은 대단한 비즈니스 전략가인 것 같습니다. 이상 니콜라이 비즈니스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니콜라이 트레버 밀턴은 테슬라와는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기업들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기 마련입니다. 니콜라이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진행 상황을 잘 지켜보시면서 팔로우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